이재명 대표가 46%,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23%, 차이가 뭐 거의 2배 정도 나는데, 근데 가운데 보면은요, 지지 후보 없음이 29, 모르겠다가 2, 그러니까 여기 합치면 31%가 지지한 쪽이 없거든요. 그리고 모르겠거든요. 응답 안 하거든요. 30%도 없네요. 여기는 상당히 또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 원톱에 지금 여권의 잠룡들 다 합쳐도 예. 사실 그 숫자가 안 돼요. 따라가질 못해요. 못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탄핵 국면이라는 이제 특수 상황 때문에 예. 과표직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은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응답을 하는 거고 진보 지지층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이른바 이 진영의 과표집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결국 이 비상계엄과 이제 탄핵 사태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 처신에 대해서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층이 좀 등을 돌린 게 아닌가. 그게 여론조사 지표에 반영이 돼서 다자에서도 양자에서도 경쟁력이 현저히 줄어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이제 지금 상황인 거고 앞으로 이게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예.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어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됐을 때 다시 한동훈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길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경쟁력으로서는 한동훈 대표를 설사 소환한다 그래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첫 번째 날부터 언론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뭐 향후 전망도 있었지만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면서 대선 주자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 것들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매일경제 조사가 좀 공개가 된 상황인데 그 내용 중에서요. 우선 첫 번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러 명이 등장하는 조사죠. 여기 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물론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조기 대선이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서 이게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언론들은 일단 조금 요 가능성을 염두해서 조사를 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2%로 가장 두드러지게 지금 높게 나오죠. 그리고 그 뒤를 여권의 주자들이 쭉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8%,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그리고 우현식 국회의장도 들어가 있네요. 5%. 그리고 다른 잠룡들, 대선 주자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에는 5%에 미치지 못하는 뭐 3% 정도, 2% 이렇게 나오는 이 주자들이라서 여기에는 담지 않았고요. 대신에 여기 보시면 적합한 후보가 없다라는 응답이 21% 그리고 모르겠다 무응답이 7% 합치면 28%쯤이 나는 모르겠다 나는 뭐 적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요거죠. 요겁니다. 이렇게 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이에 대해서 패널분들과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네. 나오셨고요. 박원석 전 의원도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최수영 평론가. 여론조사 특히 보면은요. 여권의 대선 주자 지지율을 다 합쳐도 네. 이재명 대표 지지율에 못 미치는 현상이 지금 매일경제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사에도 맞아요. 다 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매일경제조사는 사실 뒤에 안철수 의원 같은 건 3%도 나왔거든요. 근데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해도 24%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 아까 30% 넘어갔잖아요. 이 현상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원톱에 지금 여권의 잠룡들 다 합쳐도 예. 사실 그 숫자가 안 돼요. 따라가질 못해요. 못해요.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 탄핵 국면이라는 이제 특수 상황 때문에 예. 과표직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은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응답을 하는 거고 진보 지지층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이른바 이 진영의 과표집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쪽으로 기울어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무응답층 즉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다 모르겠다가 28%입니다. 그 지지율 결과 좀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띄워주세요. 32가 나왔는데 이게 28이 나왔다는 얘기는 거의 육박한다는 얘기예요. 32대 28이에요. 거기다가 상당히 육박하는 육박하는 숫자가 숫자죠. 적합한 후보가 없다, 모르겠다, 응답 안 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의 과표집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보수 진영이 지리멸렬돼 있고 경쟁력이 보수 진영 후보들이 떨어진다라고 예견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는 그렇다면 거죠. 아까 적합한후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무응답이라고 답을 하신 이 응답자 중에 상당수는 보수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 상당수가 아니라 반반 섞여서 보수 아니면 중도일 겁니다. 아, 보수 아니면 중도다. 네네. 그러니까 진보 쪽은 완전히 결집을 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도 저쪽도 높게 나오잖아요. 예. 그 측면을 간과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아직은 탄핵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유권자 이동성이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은 설쯤에 나타나는 지금 한 3주 후쯤에 나타나는 설. 예, 예. 거기서 양자 대결을 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수 진영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양자 대결을 붙여가지고 누가 가장 경쟁력이 높게 나오느냐고 보면은 거기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데 그 설민심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장터 효과라는 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합리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의견이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의견을 기우는 이른바 장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1월 민심과 이길 수 있는 후보의 양자 대결 결과 그다음에 지금 저기 나온 약 한 30%에 가까운 무응답 이런 층들 여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조금 지켜봐야지 지금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이 무응답과 모르응답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네. 거의 30% 육박하게 나왔는데 이 숫자는 어떤 의미라고 파악하십니까? 지금 최수영 변호사께서는 중도나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답을 안 해줬고 저쪽으로 간 것 같다고 좀 분석을 하셨는데. 일단 두 가지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직은 조기 대선이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하죠. 예, 그 변수가 많아요. 예, 지금. 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응답이 안 나오고 모름 무응답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하나 있을 거고요. 예.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 지지층이나 혹은 이제 중간층,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 중도층이나 보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사태에 대해서 비판적임에도 불구하고 선뜻 차기 대선 후보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기도 어렵다. 예. 근데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진 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반영이 돼서 모름 무응답이 높은 것 같은데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여야의 모든 예상 가능한 주자들을 놓고 이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은 예. 지금 시점은 별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게 대선 한 1년 전이나 2년 전에 차세대 지도자로 누가 유력한가 이런 조사를 하면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조기 대선이 거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두 다로가 될지 세 다로가 될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모든 주자들을 줄 세워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그래서 이 경쟁력을 비교해보는 이 조사는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약간 인지도 조사 정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오히려 양자 대결, 삼자 대결 이게 의미 있는데 어차피 이게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여야의 후보는 한 명씩이 되거나 혹은 많아야 3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이 월등하게 이제 높은 게 확인이 되고 앞서 이제 설민심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요 탄핵 상황 요게 조금 더 진전돼서 예측 가능성이 좀 더 생기는 데다가 예.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설 민심을 통해서 형성되는 유권자들의 의식 이런 게 특히 이제 양자 대결 말씀하셨는데 그때 여당이 지금 많이 허물어져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나마 경쟁력 있는 여당 후보가 누군가 요게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자 이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그중에 특히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놓고 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차기 대선 양자 대결 여론조사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46%,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23%, 차이가 뭐 거의 2배 정도 나는데, 근데 가운데 보면은요, 지지 후보 없음이 29, 모르겠다가 2, 그러니까 여기 합치면 31%가 지지한 쪽이 없거든요. 그리고 모르겠거든요. 응답 안 하거든요. 30%도 없네요. 여기는 상당히 또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한계 정치인들이 한동훈 대표의 향후 어떤 뭐랄까요 행보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마 1월부터는 뭐 어떤 행동을 좀 할 겁니다. 무슨 뭐 죄 짓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숙해야 될 뭐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는 내가 왜 그 뒤통수를 맞았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뭐 그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가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런. 국민들께서 특히 우리 보수의 이런 많은 지지자들께서 네. 한동훈 대표를 불러내실 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하거든요. 네. 비상계엄이 딱 선언되자마자 제일 먼저 비상계엄을 막은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네. 그때 제가 한동훈 대표 함께 네. 그 국회로 뛰어갔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다시 나올 때가 올 것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예. 자, 최선 평론가, 지금 친한계 정치인들이 1월부터 행동을 재개한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하게 예고일까요? 그런데 당장 보면 당 내에서는 이른바 뭔가를 운신을 할 무대가 없고, 그리고 당내 사실은 세력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런 평가잖아요. 네. 어떻게 어디서 활동을 재개한다는 걸까요? 저는 성동격서 전략을 쓸 거라고 보니까 성의 이제 그 동쪽을 노리면서 이제 일제 서쪽을 겨냥하는 거죠. 사실 동쪽을 노리는데 지금 국힘 내부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외곽, 즉 민심의 영역을 돌면서 예. 본인이 여론전을 외곽으로부터 펼치면서 이제 중원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아마 구도를 펼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데 예.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 자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계엄을 반대했다는 거. 그리고 확실하게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차별화를 했다는 지점이 하나가 정치 상징 자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명태균 리스트,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서 자유로운 정치인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상징 자본이 있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그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현재 이 정치적 격변기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여론 유동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은 이게 지금 날씨는 매일매일 뭐 흐리고 맑고 그다음에 예.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는데 기후는 한번 정하면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 날씨보다는 아마 기후가 될 때를 기다려서 다시 중원으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은 한동훈 전 대표, 글쎄요, 어떤 정치적 경쟁력과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비교하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의 차기 주자들 중에 굉장히 유력한 압도적인 그런 경쟁력을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또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런 경쟁력을 등에 업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결국 이 비상계엄과 이제 탄핵 사태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 처신에 대해서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층이 좀 등을 돌린 게 아닌가. 그게 여론조사 지표에 반영이 돼서 다자에서도 양자에서도 경쟁력이 현저히 줄어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이제 지금 상황인 거고, 앞으로 이게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서 예. 국민의힘의 다른 주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어떤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됐을 때 다시 한동훈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어요. 문제는 그때 한동훈 대표가 이길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경쟁력으로서는 한동훈 대표를 설사 소환한다 그래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런 이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한동훈 대표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1월 달에 다시 이제 정치 활동을 재개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